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직장 생활에서 느낀 부분이 있어 서론에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회사의 영업부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 및 마케팅 능력의 역량 강화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봐왔던 여러 마케팅 부서는 실제로는 판매와 연관되는 직접적인 세일즈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갑질, 고객 이러한 부분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자만의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제라늄을 통해서 힐링을 하게 되는데요. 가지고 싶은 귀한 제라늄이 생기면서는 그러한 패턴이 바뀌고 다시 이런 관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경쟁이 치열한 귀한 아이들을 귀하기 위해서는 교환 및 분양의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만약 판매 또는 농장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 판매 및 영업 능력이 정말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쉽게 생각하였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익명의 어느 꽃님 영상을 보면서 농장 운영도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와 방고님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저 작은 베란다 가드닝을 하고 있는 가드너인데요. 농장에서는 특히나 까탈스러운 고객, 꽃님을 상대할 때에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국 및 중국 등의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고객이 왕이다 라는 생각이 있죠. 내가 농장에서 이만큼 구입을 해주는데 이렇게 한다고? 라고 조금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즉 이렇게 구매와 판매 지수에서 구매자 우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라늄은 살짝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귀한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판매 지수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구입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이겠죠.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영상은 이러한 까탈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절대 사면 안 되는 제라늄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및 분양 시에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팁이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너무 작아요. 사이즈 확인.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교환이나 분양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진만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도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때로는 귀한 아이를 판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도 많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일일이 길이를 정확히 측정해주세요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사진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작아서 생각보다 작네 라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일단 전공법으로는 사이즈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몇 번 거래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추측이 용이합니다. 육종가 분들에 따라서 각 판매자에 따라서 느낌이 오죠. 여기는 살짝 큰 편이네 라는 느낌이요. 크게 짱짱한 아이만 분양하시는 육종가 분들도 있고 잎에 뿌리만 나오면 바로바로 내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작아요 라는 표현이 조금씩의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사진에서 지역물을 이용해서 추측하는 방법입니다. 배경이 완전히 지워진 상황이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역물이 있다면 추측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바닥에 장판이나 강마루가 있다면 대략 측정이 가능하겠죠. 또는 손이 나온다면 그 치수를 대략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호분인지 화분의 크기를 살짝 물어보는 건 괜찮겠죠. 요약 한 줄, 제일 좋은 것은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주고 물어보는 것이 좋지만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생각보다 너무 작다면 너무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키워서 달라는 것도 팁입니다.
작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변화는 너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찜을 해놓고 조금 더 키워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도 가능한 질문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판매하시는 분이 가능한 컨디션이어야 가능하겠죠. 두 번째,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지난 영상의 싸늘하다의 한 부분인데요. 가드닝을 하면서 참 싸늘한 게 많죠. 일단 사람의 느낌이 중요한데요. 촉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뽀샵, 앱, 스노우 등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한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요. 분양을 위해서는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어느 정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당연히 비실비실, 느낌이 싸하면 안 되겠죠. 비실비실하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입을 할 때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민망함을 무릅쓰고 꼭 물어봐야 합니다. 조금 당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물어보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서로 기분이 불쾌해지는 경우보다는 분양 전에 몇 번 문의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일단 손을 들고 나중에 끙끙 마음 수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발 분양을 해주세요 라는 상황이었는데 분양을 받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음번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좋은 인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분양이나 교환의 조건 및 상태를 꼼꼼히 보시는 게 좋겠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선착순의 개념에서 제발 나한테 기회가 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 나중에 이것저것 뒤늦게 따지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분께 양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그 제라늄 분양 세트가 어떤 분한테는 정말 구하고 싶지만 못 구했던 그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후회하실 것 같다면 양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얼굴을 붉히는 경우는 이렇죠. 구입 시에는 판매만 해주세요. 혹시 또 판매하실 거 있나요? 다 살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상세한 조건을 확인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구입 후에는 공수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교환의 경우는 또는 귀한 아이의 분양의 경우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이 육종가님의 아이들은 상태가 좋고 우리 집에서 잘 크네 등의 느낌을 알죠.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아이들을 파는 육종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의 가드닝 환경이 우리 집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과 궁합이 잘 맞는 육종가 분이 있으신 거죠. 세 번째, 온실 속의 화초, 폭염 직전. 크기가 크고 짱짱해 보이지만 온실 속의 화초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온실에서 키웠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베란다가 온실의 역할을 하죠. 오히려 온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대형 기업에서는 이러한 온실을 판매를 하죠. 위에서의 온실의 의미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양액으로 빵빵하게 쑥쑥 키운 아이들의 경우는 한겨울이지만 정말 따뜻한 환경에서 쫙쫙 뽑아낸 아이들이라면 조금 야무진 측면이 부족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뀐 경우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요. 때로는 짱짱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키운 아이들이 크기는 작지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육종가분의 베란다 환경이 어떤지는 살짝 물어볼 수 있겠죠. 베란다에서 키우셨는지 아니면 거실에서 키우셨는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삽목 및 분양의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아래 영상에서 언제 삽목을 하고 분양을 받아야 좋은 나이스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라늄 영상 144편에서 예쁜 제라늄 구하는 방법 리뉴얼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한파의 끝자락 12월에 분양을 받으셔야 다음 여름까지 대략 2번 정도의 타이밍이 나옵니다. 제3목의 타이밍이죠. 그리고 농장에서 귀한 펜실을 이용한 번식 및 제라늄 확장을 하신다면 이때가 타이밍인데요. 추천했었던 방법이죠. 늦은 겨울
즈음에 귀한 펜실을 하나 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환을 통해서 늦은 겨울에 교환을 하고요. 이것을 잘 키워서 조금 이른 봄에 다른 1차 교환, 그리고 초여름에 2차 교환을 한다면 생각보다 귀한 제라늄을 확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시드 제라늄을 이용한 방법이죠. 반면에 최악의 타이밍은 한여름 직전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을 제라늄은 엄청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한여름, 폭염 직전에 여름을 대비하면서 많은 육종가분들이 개체수를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란다 가드너의 경우는 위치가 제한적이거든요. 작년에는 24시간 풀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그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이때가 제라늄 할인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인데요. 이때 제라늄을 잘 못 들이면 다 죽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절대 사면 안 되는 제라늄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구하는지도 중요하죠. 잘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